팀장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 시대 팀장들의 모든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이 안에 있습니다. 팀장 고민 상담소 민수경입니다. 팀장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김문경입니다. 대표님, 일을 하다 보면 다른 팀과 협업이 필요한 상황들이 꼭 있잖아요. 네. 구성원들의 마음을 원팀으로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팀과의 협업은 한 단계 더 높은 미션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원활히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를테면 업무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모로 상황이 힘들어지겠죠. 네, 우선 팀장님의 고민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 팀장님, 지금 매장 안에 유명 브랜드를 신규로 열면 고객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유명 브랜드를 새로 열면 관심은 끌겠지만 다른 브랜드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객 유입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는 거죠. 기존 다른 브랜드에서 나왔던 매출이 줄어들면 그때는 어쩌실 겁니까? 이 팀장은 마케팅 부서의 팀장입니다.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팀이다 보니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과정에서 소통도 어렵고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서로 우선시하는 순서도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고 유관 부서도 많아 서로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 팀장이 먼저 나서서 돕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업무 진척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늘 해결자로서 역할을 하느라 전전긍긍하실 것 같은데요. 솔루션이 있을까요? 해당 사례를 보니까 마케팅 부서의 이 팀장은 판매 부서 신 팀장과 협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협업을 진행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협업은 각 이해관계자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개인들이 공동의 더 큰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의존적으로 함께 작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이 팀장과 신 팀장이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계획법은요, 목표 행동을 설정하고 이것을 방해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을 미리 예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방법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예상할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거죠. 이는 협업 진행 도중에 큰 불확실한 상황에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활용 가능한 자료를 관찰 결과나 근거 있는 통찰력과 결합한다면 미래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 계획은요, 총 8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사례를 적용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무 계획을 확실하게 살펴보면서 실행하고자 하는 업무 계획이 얼마나 먼 미래를 고려 중인지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이 팀장은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을 선호하지만 판매 부서 신 팀장은 이 팀장의 의견에 따른다면 다른 브랜드의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원하는 거였죠. 그래서 2단계는요. 현재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못한 주요 역량 혹은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외부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선호도 변화, 경쟁력, 새로운 기술 등 이 사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소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 소비자 행동 패턴, 유행하는 마케팅 전략 등을 고려해서 해피의 팝업 스토어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요. 불확실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작업으로 5단계에서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데 사용되는 단계입니다.
불확실성 외에도 확실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변화 불가능한 요소들로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정된 제약사항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사용해서 시나리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확인의 과정으로 시나리오 계획 절차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마케팅과 판매 부서의 입장에 따라서 해피 팝업 스토어가 성공적으로 고객을 유치할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의 매출이 감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고려해서 각 상황의 확률을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려하게 되는 거죠. 4단계는요. 과거에 발생한 일이나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일 중 업무와 관련해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고려해야 하는 대상 그리고 또 그 사항 중에 살펴보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팀장과 신팀장에게 해피의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다른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과 협업의 장단점, 또 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해서 의사소통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5단계는요. 우선순위가 높은 불확실성의 변형된 모습이 반영된 4가지의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골고루 살펴볼 수 있는 시나리오여야죠. 가장 중요한 확실성을 제약사항으로 시나리오에 대입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4가지의 시나리오로 예를 들어볼 수 있죠. 6단계는요. 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해당 시나리오가 현실적이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통해서 주요 이슈와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의 시나리오로 예상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는요. 시나리오의 관점에서 결정을 고려해야 하는 차례입니다. 각 부서에서의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중간 지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8단계는 상황이 바뀌어 시나리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결정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과 판매 부서 간 협업 계획을 세워 해피 팝업 스토어를 열어가는 프로세스를 고려하고 협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합니다. 또한 소통과 피드백 체계도 구축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죠. 이와 같은 시나리오 계획은 구조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상 불가능한 미래의 특정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도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특정한 사안을 확실하게 살펴본 후에 시나리오 계획에서 각 요소와 트렌드 또한 잘 살펴보아야 하죠. 불확실성과 확실성이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설정한 가정 중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 재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나리오 계획 절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계획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에 최대한 많은 지식을 도입하는 방법이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고려해서 철저한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이런 행동을 성과 진척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는지 현업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평소 유관부서와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요. 팀원에게도 협조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유관부서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또 유관부서를 통해서 베네핏을 받은 것을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감사함을 표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관부서의 입장과 우리 팀이 바라는 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팀과 유관부서의 관점에서 포지션, 또 인터레스트, 숨겨진 욕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유관부서와의 진솔한 니즈 파악, 또 소통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유관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솔직하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 다음은 유관부서 팀장이나 담당자에게 협업의 목적, 임팩트,
팀 간 아레나를 공식적인 채널로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장 간의 사전 협의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전화나 대면 대화를 통해서 업무를 조율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직면한 많은 이슈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다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다양한 전문가가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업은 다양한 의견과 역할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고 또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 스타일을 지녔다 하더라도 상호 의존적으로 협업을 이끌며 함께 더 나은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는 소통 또한 팀장으로서 꼭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멋진 협업 스킬을 통해 기대하시는 찐 성과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